9일 동안 버스 40시간을 달리고 200만원을 내면 만원을 거슬러준다는 전설의 유럽 패키지 여행. 서유럽은 400만원인데 동유럽은 단돈 199만원. 유럽까지 왕복 비행만 해도 하루가 넘게 걸리는데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까지 이 4개국을 단 9일 만에 다 본다고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걸까요? 하루 종일 버스만 타는 여행, 옵션, 투어, 쇼핑센터까지 계속 붙어서 결국은 가성비가 아니라 가성비 극으로 끝나는 건 아닐지. 정말 이 여행 가도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오늘 동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을 아주 제대로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광지 방문, 이동거리, 호텔, 그리고 옵션 투어와 쇼핑 일정까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격표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상 마지막에는요, 실제 예상 총비용과 추천 옵션, 쇼핑센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가성비 지구 최강이라 불리우는 동유럽 패키지 여행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은 동유럽 4국 9일 가성비 값, 프라하 맥주 시음, 3대 도시 자유시간, 2대 야경, 전문 인솔자 동행. 이건 인솔자가 동행하네요. 7박 9일 요새 핫한 티웨이 항공을 타고 인솔자가 동행, 가이드 기상비는 90유로, 최소 출발 인원은 20명, 쇼핑은 4회, 옵션 투어는 이렇게 7가지가 있네요. 상품가는 199만원에 기사가이드 경비 90유로, 90유로면 2025년 6월 기준 14만원 정도네요. 먼저 항공사가 티웨이 항공이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다시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오는 항공 일정인데요. 티웨이 항공의 프랑크푸르트 노선은 에어버스 A330-200입니다. 저가 항공이라 걱정이 많으실 텐데 좌석은 약 300석 규모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함께 썼던 중장거리 주력 기체죠. 티웨이는 이를 리퍼로 도입해서 좌석 재배치 없이 그대로 운영 중입니다. 티웨이지만 기내식 제공되고 음료 무료, 담요, 이어폰 제공되고요. 좌석 하단, 전원 콘센트도 있어요. LCC지만 장거리 노선답게 생각보다 기본 서비스는 챙깁니다. 하지만 개인 모니터는 없거든요. 영상 보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영상 오프라인 다운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센스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도로 이번 여행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슈바르첸바흐로 이동하는데 여기는 숙박을 위한 도시라 따로 관광은 안 하고요. 체코로 이동합니다. 첫 도시는 온천 도시인 까를로비바리 보고 맥주 도시 플젠 보고 체코의 하이라이트인 수도 프라하로 가서 관광합니다. 이후 체코 제2의 도시 브루노로 이동해서 따로 관광은 하지 않고요, 숙박합니다. 이후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해서 부다페스트 관광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해서 비엔나 관광, 다시 체코 남부 아름다운 도시 체스키 크루노프로 가서 관광하고 다시 오스트리아로 이동해서 짤츠부르크로 갑니다. 모차르트의 선율이 흐르는 짤츠부르크 관광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평생 기억 남을 할슈타트와 짤츠 깜머그스 가서 알프스의 산자락과 호수를 관광합니다. 이제 독일로 들어와서 아우구스부르크로 이동, 여기서 숙박만 하고요. 이후 로텐부르크로 이동해서 중세시대의 보석 로텐부르크로 관광하고 프랑크푸르트로 들어와 따로 관광은 하지 않고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자, 다음은 호텔 정보네요. 전일정 1급에서 2급 호텔 사용. 이번 여행은 인솔자가 전일정 동행합니다. 인솔자랑 인천에서 함께 출발해서 여행 내내 동행하고 마지막 날 인천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은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에요. 여행 중에 생기는 여러가지 안내, 체크인, 이동, 일정 조율 같은 부분까지 인솔자가 도와드리기 때문에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시거나 패키지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정말 든든한 존재죠. 현지에 도착하면 국가별로 전문 가이드가 따로 나오는 구간도 있지만 간혹 현지 가이드 없이 인솔자만으로 진행되는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죠. 정리하자면 항공 탑승부터 전 일정은 인솔자가 함께하고 현지에서는 국가별로 가이드가 추가로 나오는 구조죠. 불포함 사항을 보면요, 기사 가이드 경비가 있어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당 90유로, 그리고 환율 추가금이라는 항목도 있죠.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품가를 책정을 하실 기준 환율보다 실제 환율이 많이 올랐을 경우 그 차액 일부를 추가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 상품의 기준 환율은 1521원인데 2025년 6월 기준 현지 환율이 1565원 정도 하니까 추가금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받는다면 적어도 5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도 받기도 해요. 비용 정리는 영상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할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약관 쪽도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 약관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특별 약관에 항공권과 유사하게 출발일 기준 며칠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 부과 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시점별로 잘 체크하셔서 예약 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거, 최소 출발 인원입니다. 패키지 상품에서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이 상품의 최소 출발 인원은 20명, 그 20명이 모이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안됩니다. 생각보다 치명적인 조건이죠. 이제 1일차 출발해 볼게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오전 9시 50분 티웨이 항공 TW403편으로 약 14시간 30분을 비행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당일 16시 50분 도착합니다. 우리는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다음 날의 체코 관광을 위해 3시간 반을 버스 타고 이동해서 슈바르첸바흐로 이동합니다. 슈바르첸바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박만을 위한 도시고요. 오늘은 슈바르첸바흐에서 숙박합니다. 슈바르첸바흐에서 기장해서 체코의 온천도시 이름도 어려운 까를로비바리로 이동합니다. 버스로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까를왕의 온천이라는 뜻의 까를로비바리에서 온천수와 구시가지를 거두며 길었던 비행의 피곤함을 해소합니다. 이후 1시간 반을 이동하여 맥주의 도시 풀젠으로 이동합니다. 체코 지역을 보헤미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헤미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가진 성 바르톨메오 대성당을 방문하고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체코의 국민 맥주 필스너우르겔 맥주 공장을 방문해 맥주도 시음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시간 반을 이동해서 체코의 하이라이트 수도 프라하로 이동하고요. 프랑스 파리 야경, 헝가리 부다페스트 야경과 유럽 3대 야경이라는 아름다운 프라하 야경 투어를 진행합니다. 도보로 다니면서 보는데 정말 인생샷 보장이니 좋은 카메라 가지시고 멋진 사진 하나 남기세요. 이날이나 다음날 첫 쇼핑센터를 들어갈 거예요. 프라하 액세서리, 스왈로브스키 등 작고 앙증맞은 것들을 파는데요. 과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사신다면 작은 것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체코의 대표 음식 보헤미안 립스로 저녁 식사하시고요. 프라하에서 숙박합니다. 오늘의 이동은 4시간 반입니다. 호텔 조식 후 야경으로 봤던 곳을 다시 가서 윈도우 배경화면에서만 보던 유럽에서 오래된 다리 까를교, 세계에서 3번째로 오래된 천문시계, 그리고 프라하의 메인 프라하 성을 내부로 방문합니다. 프라하에선 옵션 투어가 2개 있는데요. 프라하 클래식카 50유로, 이거는 로마의 벤츠 투어처럼 엔티카를 타고 프라하 시내를 돌아다니는 건데 시원하고 괜찮습니다. 금액도 안 비싸고요. 하지만 프라하는 걸어도 너무 좋거든요. 필수는 아닌 옵션이에요. 다음은 프라하에서 트램 탑승하는 거하고 카를교의 주탑 방문인데 40유로죠. 트램 탑승은 그냥 대중교통 체험인데요. 카를교 주탑 여기는 꼭 올라가 볼만 하거든요. 저는 이 옵션을 추천. 프라하에서 자유시간 즐기시고 체코의 제2도시 브루노로 약 3시간 정도 이동합니다. 브루노도 따로 관광은 하지 않고요. 숙박만 하는 도시예요. 오늘은 브루노에서 숙박합니다. 브루노에서 호텔 조식하시고 이제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로 이동합니다. 이동 시간은 약 4시간이고요. 하루 종일 부다페스트 관광합니다. 영웅광장, 인증사실 명소로 유명한 어부의 요새, 마차식 교회, 부다페스트 왕궁까지 관람하고 유럽 3대 야경 중 하나인 부다페스트 야경 투어까지 즐깁니다. 여기서 옵션 투어인 부다페스트 야간 유람선 투어를 타는데요. 이건 필수죠. 60유로고 로맨틱한 다뉴브 강의 화려함을 즐겨보세요. 부다페스트에서 쇼핑센터 하나 들어가는 건데 와인, 비타민, 침구류 등 파는데요. 저는 쇼핑센터는 프라하하고 프랑크푸르트 쇼핑만 조금 추천드릴게요. 나름 여유로운 하루가 되겠고 오늘은 부다페스트에서 숙박합니다. 오늘의 이동 시간은 4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스트리아로 이동합니다. 헝가리는 단 하루? 네, 헝가리는 부다페스트어로 단 하루로 끝냅니다. 이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로 이동합니다. 3시간 반. 비엔나에 도착하면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궁정인 쉔부르 궁전 내부를 둘러봅니다. 화려한 바로크 양식과 역사적인 방들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광을 고스란히 전해주죠. 이후 고딕 양식의 대표 건축물인 성 슈테판 성당으로 이동해 내부 투어를 진행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재단, 지하 납골당까지 이어지는 동선 속에서 비엔나의 종교적 유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웅장한 외관의 비엔나 시청사와 빈 자연사 박물관 외관을 감상합니다. 이어 후프부르크 왕국과 국립도서관 외부를 둘러보고요. 고풍스러운 건축미를 눈에 담습니다. 마무리는 게르트너거리에서 여유롭게 현지의 일상과 분위기를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옵션 투어 비엔나 음악회가 있어요. 비엔나 음악회 관람 비용은 약 100유로 정도고요. 음악적 감상이 취미이시거나 클래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 혹은 비엔나에서 음악회 보는 게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야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음악에 큰 흥미가 없으시거나 여행 일정이 이미 충분히 빡빡하시다면 꼭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비엔나의 낭만은 거리에서도 충분히 느껴지니까요. 더불어 벨베데레 궁전 옵션은 50유로가 있는데요. 벨베데레 궁전은 가이드 설명이 함께 진행되는 투어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단순히 입장이 아닌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시관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비엔나에서 숙박하고요. 오늘의 이동은 3시간 반입니다. 비엔나에서 호텔 조식을 드신 후 오늘은 국경을 넘어 체코 남부의 보석한 도시 체스키 크르노프로 이동합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죠?
체스키, 크럼로프, 조금 어렵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체스키, 크럼로프, 체스키, 크럼로프. 이동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고풍스러운 거리, 붉은 지붕들, 그리고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체스키 크럼로프 성이 인상적인데 아주 아름다운 소도시입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요. 체코 여행에 숨겨진 진주 같은 곳이에요. 관광을 마친 후에는 다시 국경을 넘어 짤츠부르크로 향합니다. 이동시간은 약 3시간, 오늘은 전체 이동시간은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모차르트의 고향 짤츠부르크에 도착하면 클래식 음악이 나올 것만 같은 감성 가득한 구시가지에서 본격적인 도시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날은 한국인 전문 가이드는 없지만 현지 가이드와 인솔자의 설명으로 관광이 진행됩니다. 먼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되었던 미라벨 궁전과 정원을 산책하고요. 짤츠부르크 대성당과 모차르트 생가는 외부에서 감상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중심이자 가장 활기찬 거리 게트라이데 거리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정치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옵션 투어 호엔 짤츠부르크성 푸니쿨라 타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푸니쿨라, 이건 모노레일인데 언덕 위로 올라가면 짤츠부르크 시내는 물론 멀리 오스트리아에서 보는 알프스의 절경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옵션비는 약 40유로인데요. 저는 완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짤츠부르크 1박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한번 사진쯤으로 보셨을 한상의 마을 할슈타트로 향합니다. 이동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할슈타트에 도착하면요, 맑고 푸른 호수와 깎아짓한 알프스의 산자락, 그 아래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는 집들이 수채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집니다. 그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힐링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할슈타트 관광 후에는 약 1시간 정도 이동하여 익숙한 멜로디가 떠오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실제 촬영지 짤츠까머구 지역의 아름다운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는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짤츠까머구 호수에 유람선 탑승. 요금은 약 90유로입니다. 가격이 솔직히 꽤 높은 편이지만요, 실제로 호수 위에서 바라보는 마을 풍경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물 위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유람선 위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유럽 여행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 오스트리아식 돈가스, 바삭하게 튀긴 슈니첼로 든든하게 채우시고요. 식사 후에는 국경을 넘어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로 이동합니다. 이동시간은 약 3시간 반, 오늘 하루 전체 이동시간은 약 6시간 정도입니다.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오늘 아침은 아우구스부르크를 떠나 로맨틱 가드의 하이라이트 로텐부르크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중세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정말 아기자기한 도시인데요, 마치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듯한 구시가지의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울퉁불퉁한 돌길, 알록달록한 목조가족, 그리고 성벽까지 잠시만 걸어도 저절로 감탄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로텐부르크 관광을 마치고 나면요, 이제 마지막 도시인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일정의 마지막을 장식한 쇼핑 타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독일 주방용품으로 유명한 칼 쇼핑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신혼여행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칼을 사서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데요, 독일은 주방용 칼, 주방도구 쪽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비행기 타기만 하면 되니까 무거운 짐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쇼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쉬움을 뒤로한 채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티웨이 항공을 타고 인천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의 낭만 가득한 일정도 모두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이번 여행의 총비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상품가는 199만원이에요. 여기서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하셔야 되는 기사가이드 경비가 90유로, 하나로 약 14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부담하셔야 하는 필수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는 7개의 옵션 투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5가지만 선택한다는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짤츠까머구 유람선 90유로, 짤츠부르크 푸니쿨라 40유로, 부다페스트 야경 유람선 60유로, 까르고 전망탑 40유로, 벨베르데 궁전 50유로, 총 280유로, 하나로 약 42만원 정도입니다. 상품가 199만원, 기사 가이드 팁 14만원, 옵션 투어 42만원, 도합 255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세요. 이 정도면 유럽 4개국 9일 여행치고는 꽤 합리적인 예산이죠. 물론 마지막에 들르게 될 쇼핑센터에서 지갑을 얼마 여느냐에 따라 개인 비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의 통장과 상의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버스로만 탄 40시간을 이동하는 동유럽 패키지 여행 추천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곧 다음 영상에서 동유럽 자유여행 일정도 소개드릴 예정이지만 이번 패키지 상품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도시 관광 일정 자체는 여유롭고 볼 건 다 본다. 특히 체코, 오스트리아의 핵심 관광지는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진 찍고 힐링하는 데는 충분하죠. 하지만 버스 이동이 정말 깁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로텐부르크만 잠시 보고 지나가니까요, 독일을 사실 거의 안 본 거나 다름이 없죠. 사실 이 긴 동선이 생기는 이유는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는 항공권 가격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루프트한자, 티웨이까지 모두 취항하는 프랑크푸르트다 보니 항공요금이 경쟁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여행이 구성되는데, 그 결과 독일에서 체코로 넘어가고 오스트리아에서 다시 독일로 들어오는 동선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 동선을 줄인 자유여행 일정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하인 부다페스트 아웃 구성에 대한항공 직항 일정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동 시간을 아끼고 싶고 일정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동유럽 자유여행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패키지 상품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성비 좋고 편안한 여행을 원하신다면 이 동유럽 패키지 여행은 정말 괜찮은 선택입니다. 패키지 여행의 최대 단점은 옵션 투어와 쇼핑센터의 강한 압박일 텐데, 동유럽은 물론 가이드nem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지역이라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도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동유럽 패키지 여행 그 화려한 가격 뒤에 숨은 진짜 일정과 비용, 그리고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옵션과 쇼핑 포인트까지 낱낱이 분석해드려봤습니다. 고딕과 중세가 공존하는 프라하, 모차르트의 음악이 흐르는 비엔나, 도나우강에 반짝이는 부다페스트의 예경까지 유럽의 낭만을 반값에 즐길 수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요, 시간은 짧고 예산은 한정적이지만 유럽의 감성을 처음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동유럽 패키지 여행을 충분히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동유럽 여행 선택에 현실적인 나침판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